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의 길잡이 마음스타임의 명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음스 특강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동대학교 영어교육과 현태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영어 말하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심 대화 하고요. 또 의사소통 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현태덕 교수님의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 conversing is believing.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하기 지도의 핵심이죠. 말은 직접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 중심의 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convers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고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표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의미 중심의 대화라는 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지만은 그 질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답은 나도 알고 아이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의미 중심의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비가 오니? Is it raining? 하면은 Yes it is 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는 거니까요. 엄마가 알고 오늘 무슨 요일이니? 또는 오늘이 목요일이지? 지금 오늘 금요일입니다만은 오늘 금요일이지? 라고 물으면은 Yes it is.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게 의미 중심의 대화입니다. 이 의미 중심의 대화는 왜 하느냐?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의미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것을 실험해보기 위한 것이 의미 중심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손님들 오면 야, 너 이름 뭐니? 그러면 많이 말 What is your name? 근데 엄마가 자기 아이 이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버지가 자기 아이 이름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도 늘 반복적으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아이는 저는 철수입니다. 보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I am 보라. My name is 보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 뜻을 아이가 알아들었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중심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중심의 대화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서 연습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거실에 딱 한번 앉아 봅시다. 거실에 앉았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소파에 앉아 있겠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정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을 겁니다. TV가 있습니다. TV 밑에는 탁자가 있겠죠. TV 받침대가 있습니다. 또 TV 옆에는 장식대가 있을 것이고 이거 이제 아이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은 의미 중심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그 동료인 핀치 교수와 같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의미 중심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소파가 있고요. 소파 앞에는 카펫이 있습니다. 카펫이라 그러겠습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는 공구 상자가 있고요. 공구 상자 위에는 사실은 망치가 있습니다. 여기 제대로 카메라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탁자가 있고요. 전등이 있고요. 그림이 있고 시계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도 다 알고 나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뭡니까? Where is the watch? 이렇게 말을 씁니다. Where is the watch? 시계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이는 대답을 해야 되죠. 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의 옆에 있죠. 그러면 아이는 The watch is beside the picture.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Where is the lamp라고 물으면은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다면은 It is on the table. 테이블에 접촉해 있을 때 on을 쓰거든요. 그래서 it is on the table. 이거 대답하는 것을 엄마가 묻고 아이가 대답하게 할 수도 있죠.
또 연습 삼아 이제는 아이가 묻고 엄마가 대답하고 이것을 몇 차례 하면은 의미 중심의 연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구의 배치를 설명할 때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전치사, 위치 표현 이런 것을 많이 익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이 책에는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물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덩어리 말로 되는 것도 있고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아이들이 사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뜻은 전달은 제대로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 중심의 학습 과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실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의미 중심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문적으로는 정보 교환 활동이라 그러고 영어로서는 information gap activity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만들기 힘들면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정보가 여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정보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가지고 이것은 아이가 가진다면은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대화를 나눠서 묻는 것입니다. 먼저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더 진시합입니다. 옷가겐 모양이에요. 더 진시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것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면은 진시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댄이라고 한다면은 what did Dan buy at the gin shop? 진샵에서 댄은 뭐를 샀습니까? 하고 아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여기서 보고 he bought trousers, a pair of trousers. 옷이 바지가 한 벌이지만 영어에서는 a pair of trousers 그럽니다. 그래서 바지를 한 벌 샀어. 그러면 아이가 바지 한 벌이하고 a pair of trousers라고 적습니다. How much did he pay? 얼마를 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he paid $5, $5를 줬다 하면 $5 줬습니다. 또 how did he pay? 어떻게 지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을 줬으면 he paid in cash. 현금으로 줬다. 또는 크레딧 카드로 지급했으면 he paid with credit card.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요리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다른 사항을 어머니가 모를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모르면 아이한테 물어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이제 대화 능력이 이제 늘어날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의미 중심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 중심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의사소통 대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의사소통 대화와 의미 중심의 대화의 차이점이 뭐냐? 의미 중심의 대화는 정답을 나도 알고 아이도 아는 것입니다. 아이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 것이 의미 중심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의 대화는 대답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의사소통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혹시 점심을 무엇을 먹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찰떡을 먹고 왔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 대화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은 밥상에 앉아서 엄마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라, do you feel hungry? 야야, 배고프니? 그래서 아이가 yes, no 뭐라고 되면 yes, 배고픕니다 하면은 그래, 밥 준비 다 됐다. 식탁으로 넣어라. dinner's ready. come to the table. 그래서 밥 먹으러 넣어라 하고 아이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오면은 아버지가 옆에 보고 아이를 손을 턱 쳐다보고서 By the way, did you wash your hands? 근데 야, 너 손 씻었어? 묻습니다. 아이가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소통 대화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Yes, I did. 예, 손 씻었습니다. Well done. 잘했다. Let's enjoy dinner. 저녁을 먹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소통 대화입니다. 이 의사소통 대화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말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소통 대화는 여러 가지 뭐 식탁에서 할 수 있지만은 또 조금 전에 의미중심 대화에서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은 계속 진행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가장 강한 것은 가족의 신상, 가족의 취미, 가족의 특기, 가족의 음식 습관, 가족의 잠자는 습관 이런 거 모두 물어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가족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조사한다. 밥을 좋아하는지, 또 라면을 좋아하는지,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김밥을 좋아하는지, 피자를 좋아하는지 이거 다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주 이거는 영어 읽을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빠, 엄마, 동생, 할아버지 한글로 적으면 되고요. 좋아한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치고 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X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hamburger? Do you like pizza? 계속 물으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해봤는데 우리 MC 두 분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Do you like rice? Yes, I do. I like rice. Do you like ramen? Yes, I do. I like 라면. Okay. Do you like a hamburger? Yes, I do. I like hamburger. 다 좋아하시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 조사가 또 이것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Do you like hamburger? Do you like 라면? Do you like pizza? 몇 번 말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을 한 사람에게 5번 해야 됩니다. 4사람 조사하면 20번 말해야 됩니다. 그냥 따라하라 하면 20번 지루해서 못합니다. 이건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 하고 난 데는 반드시 또 발표를 시켜야 됩니다. 조사해놓은 결과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뭐뭐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뭐뭐를 좋아하고 우리 가족은 뭐뭐를 좋아 발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말하는 연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김혜정 박사님이 간단하게 예. 발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that likes ramen and hamburger, but 김밥. 예, 김밥 다 좋아하시잖아요. 김밥, but 예, he doesn't like pizza. 네, 그런 식으로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피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의사소통 대화고 아이들이 연습을 한 다음에 꼭 공개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진다. 이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집안에서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잠자는 습관. Do you sleep on your back? 반듯하게 주무십니까? Do you sleep on your side? 뭐로 주무십니까? Do you sleep on your stomach? 엎드려 주무십니까? 이런 걸 가족들의 잠자는 습관, 가족들의 취미, 가족들의 특기 이런 걸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는 자기 걸 다 답을 달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더 닮았을까? 어머니를 더 닮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봄으로 해서 가족 간의 그 습관이나 성격이라든가 취미나 또 입맛을 알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훈련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영어 말하기의 귀결점은 뭡니까? 사실은 의사소통, 대화로 오는 것입니다. 이외에 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바쁘신 어머니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말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Doing is believing. 그러나 방법은 직접 말을 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직접 말하도록 시켜보시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 대단하다 그러시거든. 나중에라도 저한테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초대를 해 주십시오.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저녁 메뉴는 말이죠. 그냥 고를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것대로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조사하고 나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의 말하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의미 중심의 대화도 굉장히 또 영어 교육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에서 필요하고요. 또 네. 의사소통 대화도 역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배우신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영어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또 가족의 어떤 식습관이나 다른 것들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말할 때 문법이 다 틀린데 어떻게 고쳐주면 좋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모든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내 발음이 이렇게 나쁜데 우리 아이 발음이 틀리지 않을까? 내 문법도 시원찮은데 우리 아이가 혹시 문법이 틀리지? 아니면 아이의 문법이 이렇게 시원찮은데 그냥 둬도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의사소통만 이루어진다면은 아이가 했는 말의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가르쳐 주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들 아이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 키울 때 우리말 배웁니다. 2살, 3살 때 우리말 많이 배웁니다. 우리말 배울 때에 우리말 문법이 틀린다고 고쳐줘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말 문법이 틀린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틀리는 말을 하면은 그건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대화에 있어서는 아이가 문법이 틀리더라도 의사소통 하고 싶은 자기가 의미하고 싶은 의도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은 문법이 틀려도 그대로 두십시오. 잘한다고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신바람이나 더 잘합니다. 문법은 틀리는 것은 그만 영원히 그래 갈 것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영어를 점점점 배워가며 스스로 고쳐나갑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꾸 틀릴 때마다 고쳐준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고쳐도 그러면은 아이는 또, 이거 틀리더라. 우리 어머니가 고쳐줘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쳐줘야만 아이가 안심이 되는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기 때문에 좀 틀리더라도 구태여 그것을 고쳐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의사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영어를 배워가면서 잘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 말하기를 가르칠까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열강을 펼쳐주신 우리 현태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가족 사이에 뭐 대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영어로 조금 말하기 연습하면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아까 저희 명로진 씨랑 저랑 어떤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묻고 대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표를 활용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가장 재밌었던 일이 무엇인지 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영어 말하기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족 대화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